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무슨 얘기할 때였지? YG가 이휘재라고 네. 만화가 있지 않았냐고 네.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때 우리 셋이 방송할 맞아요. 때 저도 있었어요. 무슨 얘기하다 하여튼 만화 얘기를 한참 하다가 네. 그래서 이휘재라는 만화가가 있었다고. 그 술 특집 하면서 네. 하여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이희재였던 네, 네.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분 만화를 저도 봤더라고요. 나도 봤어. 악동이는 유명한 어. 만화인데. 근데 그때는 왜 나 모른 척했어요. 휘재라고 파는 줄 알았어. 아니 근데 그때 YG님이 악동이 얘기도 하셨었던 것 같아요. 악동의 이야기도 했어요. 네. 했다고?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악동이 이런 얘기도 다 했었다고. 근데 어쨌든 댓글 보고 악동이? 이거 아는 그러니까 만화 저도 많이 봤는데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채땡땡땡땡님. 네,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이희재 작가님 알고 있어요. 나 어릴 적에라는 만화책에 사인도 받았어요. 우와. 예전 한 20년 전쯤 아는 언니가 이 작가님 인터뷰하는데 따라갔었거든요. 당곡의 끄트머리에 살고 계셨는데 그때도 머리가 희셨어요. 악동이 만화도 너무 좋아합니다. JYP님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지 않은 사실은 독서가나 훌륭한 사람이 되는 데에 추천 도서나 권장 도서 목록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자기가 좋아하는 텍스트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뭐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네, 누구나 꼭 읽어야 하는 책 따위는 없죠. 맞아요, 없습니다. 그 EDUUU 님께서도 똑같은 얘기 하셨는데요. 처음에 이휘재 하길래 누군가 했어요. YG님 죄송. 발음을 못하겠다. 마치 이건 나는 바단풍 해도 너는 바단풍 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네, 태생적 한계입니다. 네, 제가 그 전라남도 출신들을 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발음이 안 됩니다. 네. 하지만 방송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네, 방송국에서 일할 수 있어요. 나름 이런 사람도 방송국에서 일할 수 있다라는. 네, 이휘재 작가였네요. 아, 어렵다. 이게 진짜 안 내가 되는구나. 책걸상을 하면서 정말 나의 약점들을 많이 알아요. 아니 저 희다 검다 이런 거 잘 안 돼요? 휘다 검다. 저 JYP님 표정이 진짜로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희다 검다가 휘다 검다. 진짜로 안 되는 거구나. 흰색, 검은색. 네. 흰옷. 흰옷은 지금은 네. 그나마 아 밑에 받침 있는 거 흰옷. 괜찮네요. 흰옷. 네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네, 저도 악동이 좋아해요. 정말 독특한 캐릭터와 이야기예요. 만화도 예술로 당연하게 존중받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술로 존중합니다. 네. 저희 애가 만화 엄청 그리는데 내용 구상, 요약, 그림 적절한 대어놓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아직 무슨 얘기를 그리는 건지 잘 파악이 안 돼요. 네, 초등 입학부터 어언 6년 차인데 쉽게 읽게 하기 위해 만화가들은 그만큼 엄청 고민해서 작업하겠구나 역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혼비님 말씀 많이 하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태클 걷어내며 분량 확보 많이 해주세요. 네. 마음의 힘님 오늘 뭔가 할 일이 있다 싶었는데 이거였군요. YG님 응원 댓글. 이희재 작가님 저도 좋아합니다. 소년중앙 보물섬을 거쳐온지라 악동이는 물론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소설 아님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포르뚜가 아저씨 아직도 기억나고 제제가 아빠 위로한답시고 저속한 노래 불렀다고 아빠에게 가죽 혁띠로 맞던 장면도 기억나고 어릴 때 좋은 마음에서 한 건데 어른들 눈에는 이상해 보여서 무지하게 혼났던 기억 다 있지 않나요? 전 지금도 만화 중년이라 여전히 만화 이야기만 나오면 신나요. 그리고 JYP님에게도 격한 공감. 과자 봉다리 뒷면 성분표, 공장 주소도 읽고 공공도서관도 적어서 책도 별로 없고 그랬어요.
스스럼 없이 내어놓는 기억이 비슷해서 더 친근감이 가나? 책걸상은 친구하고 수다 떠는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일방적인 거지만 방송 듣다 많이 위로받아요. 다들 그러시겠죠? 가을 지나고 해 넘어 겨울 되면 한번 뵐 수 있으려나?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JYP는 나의 라임 오렌지나 많이 읽었죠. 안 읽었죠? 야, 저는 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읽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책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울 수 있구나 라는 걸 맞아요. 처음 저는 경험을 했어요. 네. 아니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난 제목은 알아요. 이 제재 아낌없이 주는 나무랑 또 다른 거죠. 근데 저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와 이제 배경이 브라질이고요. 네. 그리고 제제라고 하는 소년의 성장기예요. 동화예요, 말하자면? 청소년 소설. 청소년 소설. 네. 네. 저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랑 관련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몇 년 전에 황현산 선생님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트위터에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읽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정확히 이 말은 아니었지만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읽은 사람 중에 뽀르뚜가가 환상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이다 이걸 올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혼돈 한 번도 뽀르뚜가 아저씨가 환상일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읽었는데 정말 뽀르뚜가 아저씨는 환상이었겠구나를 최근에 다시 깨달으면서 약간 좀 충격이었어요. 네.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약간 또 새로운 소름 끼치면서 또 좋더라고요. 네. 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뭐 모히또나 이런 것밖에 안 떠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학대 받으면서 네. 되게 외로운 제제가 그 네. 뽀르뚜가 아저씨랑 우정을 나누면서 네. 이렇게 약간 치유도 받으면서 성장하는 이야기죠. 네. 그 뽀르뚜가 아저씨라는 게 사람 이름인 거죠? 네, 네, 네. 뽀르뚜가가 사람 네. 이름인 거죠? 네. 이런 그 우연의 일치가 있나? 그러게요. 우리 오늘 댓글 읽다 보니까 그쵸. 아니 그리고 심지어 브라질. 브라질 네. 브라질은 뭐 브라질이 그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하지만 이제 뽀르뚜가와 우리가 오늘 포르투갈에 관한 책을 방송을 할 건데 저희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 일부러 요거 골라온 겁니까? 댓글 중에? 자, 플라님 그 탄제린 편 들으시고 저는 탄제린 좋았습니다. 독립 시기에 탕헤루와 루시의 독립을 연결하여 읽었어요. 루시는 당시 바지 입은 여자, 즉 신여성이었고 스스로 개척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약자였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루시의 분투기로 읽은 1인의 독후감. 그리고 YG님, 부디 문학작품을 판단할 때 스티븐 킹이나 기리노 나소를 기준으로 삼지 말아주세요. 치밀한 추리물의 구성과 비교하는 것도 무리고 스릴러 작품의 고통이 싫어서 안 읽는 독서가도 꽤 존재합니다. JYP님처럼 저도 스티븐 킹은 저 그런데 억울하시죠. 억울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탄제린을 스릴러 맞아. 소설로 그 홍보를 해 놓아서 네, 제가 스릴러 소설 중에서는 스티븐 킹이나 기리노 나스오가 더 재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그 문학 작품 일반을 제가 스티븐 킹이나 기리노 나스오랑 비교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클라라의 태양을 스티븐 킹이나 기리노 나스오랑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약간 찔린 게 제가 그냥 기리노 나스오하고 비교를 제가 먼저 했었어요. YG님보다. 그러게 보니까 이렇게 아니 사고는 자기들이 쳐놓고 맨날 욕은 내가 먹더라 보면. 약간 변명을 하자면 이게 기리노 나스오의 추리물적 구성이랑 비교한 게 아니라 캐릭터의 심리 묘사가 어쨌든 탄제린이 문학 작품이면 사실 문학 작품이 심리 묘사를 더 잘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기리노 나스오가 더 잘했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한 거지. 저도 추리물의 구성과 비교한 건 아니었습니다. 되게 웃긴 게 이제 기리노 나스오를 제가 요즘 여기저기서 오히려 접하는데 그 책걸상에도 출연한 적이 있었던 그 번역가 박산호 선생님 계시잖아요. 박산호 선생님께서 어느 그 다른 분의
이 페이스북 댓글에다가 기리노 나수 내가 좋아하는 작가라고 쏘를 오셨길래 저도 거기에 좋아요 누른 다음에 저도 최애 작가예요. 그랬더니 그 박찬호 선생님께서 역시 하면서 약간 서로 취향이 비슷하다 이렇게 공감대 표시했는데 제가 하지만 추천하면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박찬호 선생님도 그분에게 아웃 읽어보라고 기리노 나수 네. 중에서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네. 있는 네. 아웃이 소설이다. 그나마 제일 쉬운 거야. 사실은 사실은- 가장 간단하고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맞아요. 근데 그마저도 그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네. 많잖아요. 네. 저는 옛날에 엄마가 제 책상 위에 있는 아웃을 그냥 열어봤다가 너무 충격을 받고 내가 이런 책을 읽고 몇 살 때? 제가 대학교 때예요. 대학교 때 저희 아, 독립했을 때 대학교니까. 놀러 오셨다가 아웃 읽는 걸 보고 정말 저를 너무 깊이 걱정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 아니나 다를까 JSHA 땡땡땡땡님께서 기리노 나소의 아웃 1 시작 35쪽 읽고 있는데 댓글 듣고 포기. 조마조마에다 잔인한 이야기는 질색이거든요. 힘들어서 못 읽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리노 나소의 세계가 궁금한데 다른 책은 어떤 게 좋은가요? 라고 그냥 읽지 말씀하셨는데 마요. 좋은 작가 많아요. 제가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 탐정 나오는 시리즈물 있잖아요. 그 책도 근데 그 책 정도는 괜찮지 미로 않을까요? 시리즈인데 맞다, 미로 시리즈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게 이제 다크 네. 뭐 이런 건데 그런데 그것도 힘드세요? 아웃과 비교하면 힘들어요. 그 조마조마하고 잔인한 이야기 질색이신 분 JSHA님 저희가 저번에 방송한 고독사를 피하는 법 이런 거 읽으시면 됩니다. 네, 따뜻하고 훈훈하고 그런 거. 저는 그럼 아예 좀 약간 방향을 틀어서 길 위에 X 정도는 길이의 그건 X. 더하지. 그거는 더한가요? 아니 그러면 진짜 그냥 메타볼라 정도. 아. 메타볼라 같은 소설이 네네네. 기리노 나소의 약간 세계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회 비평 소설이거든요. 이건. 네. 그러니까 메타볼라 같은 건 저는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네. 다른 작가 읽으세요. 기리노 나소는 뭐 우리가 뭐 평생 꼭 읽어야 하는 작가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아웃 읽고 있는데 댓글 듣고 포기 이거 여의치 않으면 그냥 그 작가는 안 맞아요. 읽으시면 네. 됩니다. 네. 네. 좋은 작가 많은데 뭐. 네. 하나 더 할까요? 탄제린 편 들으시고 뽀로롱님은 근본 없이 저는 루시와 스칼렛 요한슨이 이렇게 연결되네요. 크크크 이러면서 최민식님도 나오신 옛날 영화 포스터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래 루시라는 맞아요. 영화가 루시 있었어요. 영화가 있었어요. 망했었던 것 같아요. 그 루시로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영화죠. 네. 네. 자 오늘 잠깐 말씀드렸죠. 오늘 포르투갈 관련 책이라고. 네. 뭐 혹시 뭐 포르투갈 작가 뭐 예를 들면 뭐 사람하구나 이런 그런 거를 혹시 다루는 건가? 아니면은 뭐 그 유명한 리스본행 네. 야간 열차 뭐 야간 열차. 이런 거를 다루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패소와.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루는 책은 네, 최경환님의 포르투갈 시간이 머무는 곳이라는 책입니다. 포르투갈 시간이 머무는 곳. 최경환님. 다시 발음 정확하게 해보세요. 포르투갈 시간이 머무는 곳. 그렇죠. 네. 최경환님이 이 책에 써놨습니다. 자꾸 포르투갈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들한테 이 책을 꼭 읽히고 싶다고. 네. YG도 지금 무심히 포르투갈에 가깝게 아니에요, 발음을 포르투갈. 해서, 네. 포르투갈. 그 책경환님은 책걸상이랑도 인연이 있는 게 그 책걸상 애청자시기도 하고 그렇죠. 또 후원자이시기도 하고 그 독지가 카페에서 연두 누나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또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나름 이제 특집입니다. 네. 청취자분들에 대한 뭐 애정을 살짝 독지가 카페에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애청자 중에 한 분이 쓰신 책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그런 왜 걸 기획을 편애하냐. 해봤습니다. 네, 이런 거죠. 죄송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아마 책 쓰신 분도 있으실 텐데 사실 그 연두 누나님 또 최경환님께서 막 이렇게 댓글을 열심히 남기시고 이런 분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포르투갈 시간이 머무는 곳이 최경환님의 책인지 그리고 국내에 나오는 포르투갈과 관련된 여러 책들의
최경환님의 흔적들이 다 있어요. 맞아요. 네. 감수를 네, 많이 감수자 하시더라고요. 뭐 등등으로. 그런데 그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JYP한테. 제가 모든 후원자들한테 보낸 메일에 대한 이제 답장을 보내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JYP 샤이팬인데 JYP 메일을 받다니 영광이고 너무 기쁩니다. 특히 유머 감각이 딱 제 스타일이십니다. 그 환호성 한번 또 가로 안에 남겨주셨고요. 해외 거주 중이고 세관이 악랄한 곳에 살다 보니 책을 아직 못 사봤습니다. 요건 아마 여준기를 네, 말씀하신 것 여행 같습니다. 준비의 네. 기술. 이게 이북도 내주시겠죠? 해외살이 중 한국어로 된 좋은 문화 콘텐츠에 대해 갈증을 늘 느끼는데 책걸상이 다시 시작되어 안심이 됩니다. 저야 적게 후원했지만 통 크게 쏘신 분들께 같이 감사드리고 나중에 있을 행사에 참여 못할 것이 뻔하니 조금 부러워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책을 2권 출판했고 한 권은 출판 준비 중입니다. 이미 나온 책은 JYP님은 관심이 있을 수도 여행 계획 중 들었다 놨다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출판된 지 몇 년 돼서 굳이 말씀 안 드리겠고요. 네, 제가 사는 나라에 대한 책입니다. 지금 준비 중인 책은 책걸상 4분 중 아무도 관심이 있을 것 같지 않아서 반려견 관련입니다. 조용히 넘어갈까 했으나 이미 쓰고 있는 메일 뭐 한마디 더 보태자면 나중에 출판되면 제 책도 사주십시오. 동물 관련된 책도 다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샤이팬 최경화 드림. 와. 네, 이런 메일을 근 한 1년 전쯤에 받았고요. 그리고 그 언젠가 지난 여름쯤인가 냉구님이 저희 그 댓글도 네이버인가에 다신 적이 있어요. 미술책을 좋아하는데 JYP가 미술도 좋아하고 미술책도 좋아하는데 재미난 책 소개, 취향도 맞고 뭐 읽어볼게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 책걸상 카페 활동하시는 독지가인 연두 누나님도 미술책 펴낸 작가님이라 한번 책 읽어보세요. 스페인 미술관 산책, 포르투갈 시간이 머무는 곳이라는 책과 다수의 번역도 하셨습니다. 미술 좋아하고 미술관 종종 가시는 JYP 미술책 추천 감사드리며 댓글 도장 남기고 갑니다. 자, 이런 댓글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최경화님의 포르투갈 시간이 머무는 곳이라고 하는 책을 골라서 같이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혼비님이 되게 따뜻하세요. 그 YG나 JYP는 그냥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는데 혼비님께서 굳이 또 딱 또 기억하셨다가 최경환님 책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방송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정식으로 또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래 맞죠 최경환님 책도 있었지 그러면서 우리가 포르투갈 시간이 머무는 곳을 같이 읽고서 오늘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최경환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신 메일인데 이렇게 방송에서 온 세상에 대고 읽어가지고 허락도 없이 죄송합니다만. 네, 앞으로도 그 YG나 JYP한테 메일 보내시면 이렇게 방송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욕하면 그대로 읽어버립니까? 네, 방송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네, 그래도 하여튼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그러니까 오래전에 뭐 거의 한 1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작년 말쯤에 이 편지를 받고 반려견 관련 책을 쓰고 계시다고 해서 요 책 나오면 또 한번 그럼 들여다볼까 이런 생각했는데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반려견 관련 최경화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면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미 썼다고 말씀하신 2권은 하나는 스페인 미술관 산책이고요. 하나는 포르투갈 시간이 머무는 곳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포르투갈 시간이 머무는 곳이 5년 만에 리커버 에디션이 또 나왔어요. 네. 그렇죠. 2015년에 이 모요사라고 하는 같은 출판사에서 초판이 나왔는데 표지 가리를 해서 그 5년 만에 리커버 에디션이 나왔다는 건 좀 잘 팔렸다는 네, 책들이 뜻이죠? 계속해서 그쵸? 팔리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또 그 최경환님이 연도 누나 아이디로 독지가 카페에다가 강량구의 강한가 책 표지 나는 괜찮다. 아, 그렇게 쓰셨어요? 네, 쓰셨어요. 본인은 이렇게 예쁜 표지로 가리려 하면서 혹시 경쟁자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굉장히 반가워하면 순진하게 반가워했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아니 저는 너무 자, 웃긴 게 저는 네. 이 미술관 관련 책을 쓰신 분의 이 안목에 대해서 약간 의심하게 되는 네. 강한과 표지가 괜찮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미술 관련 책을 쓰시는 포르투갈 스타일일 수도 있잖아요. 포르투갈 스타일. 포르투갈 스타일. 음. 그 포르투갈에 있잖아요. 아주레주 스타일이야? 그 아주레주 스타일. 소박한? 문양 같고 약간. 아주레주 문양, 화려한 문양. 것도 많던데. 아주레주가 뭔지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짜 생각해 보니까 책에 나옵니다. 아주레주 네. 스타일이네 그러네요. 진짜. 네. 뭐래? 아니 저는 이거 표지 보면서 이거 표지 만드신 분이 YG님 표지도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했거든요. 네, 최경화 작가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사실 표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이 포르투갈 시간이 머무는 곳이라는 책을 이제 읽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는 뭐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 읽고 나서 표지를 보니까 이게 여기 있는 그림 하나하나가 다 다 의미가 의미가 있는. 있어. 맞아요. 그러네. 야, 아줄레주 모양으로 그러게요. 이렇게 딱 네. 해가지고 후니쿨라도 있고. 표지에서 왼쪽에 세 번째 칸에 있는 게 아줄레주죠. 그렇죠. 네. 왼쪽에 세 번째요? 네, 위에서 세 번째. 네네네. 네. 위에서 아래로 세 번째.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에그타르트, 우리나라 말로는 네. 에그타르트가 우리 말인가? 하여튼 한국에서는 네. 에그타르트라고 부르는. 그쵸. 네. 하여튼 뭐 이 책 얘기는 이제 천천히 할 건데요. 네. 우리가 사실 여행 에세이 혹은 뭐 여행 가이드 이런 거를 방송한 거는 여중기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네, 있나? 네. 없죠. 전국 축제자랑이요. 전국 축제자랑도 축제자랑. 뭐 일종의 일종의 저것도 하긴 했죠. 옛날에 정혜윤 PD의 에세이 그 일요일 들어가는 제목의 책이었는데 그리스 여행 에세이였잖아요. 맞아요. 정혜훈 PD가 그리스 다녀와서 그 쓴 여행 에세이집을 그 그거- 정혜훈 PD가 JYP랑도 연이 있고 저랑도 연이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읽고서 초청해가지고 했었죠. 그때 책걸상 초창기여가지고 그 가능하면 셀럽들 우리가 지어짤 수 네. 있는 셀럽들 다 불러다가 약간 좀 인지도를 올려보자 뭐 이럴 때였거든요. 그 이 책은 여행 에세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행 가이드북도 아니고 약간 정체가 불분명한 책이긴 합니다. 네. 뭐 좋게 말하면 그 모든 여행 관련 책들의 성격이 다 섞여 있는 네. 뭐 1타 쌍피나 1타 3피의 효과를 가지는 책이기도 하고. 저는 여행 에세이에 가까운 가이드북으로 근데 정의를 좀 하면 되지 나쁘게 않을까 말하면 싶어요. 가이드북 치고는 가이드가 너무 적고 에세이 치고는 또 이렇게 감성이 너무 적고 이런 느낌도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가이드북도 너무 심심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너무 감성하는 맞아요. 책들은 또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저도요. 저는 그 너무 감성하는 여행기들이 많아가지고 일기장에 네. 사실 썼으면 여행기를 안 읽게 돼요. 그 YG 같이 저렇게 여행기는 다 감성 막 자의식 과잉 막 일기장 SG 이런 네. 느낌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행 준비의 기술이 안 팔리는 거야. 여중기는 안 그런데. 산뜻한데. 산뜻하고 드라이하죠. 네. 그리고 저는 그냥 감성 없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 아무튼 그 포르투갈 시간이 머무는 곳은 저한테는 맞는 책이었어요. 저한테도요. 감성 네. 없어. 맞아. 이분 되게 드라이. 아니 그리고 저는 그 제가 포르투갈 시간이 머무는 곳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나는 정말 포르투갈을 1도 모르는구나. 네, 저도요. 좀 부끄러웠어요, 약간. 네. 근데 심지어 저는 스페인은 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너무 그랬던 게 그 스페인을 가서 루트를 짤 때 네. 바르셀로나 갔다가 그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를 돌고 네. 마드리드 포르투갈을 갈 수 있는 루트가 옵션이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그냥 다시 바르셀로나로 와서 좀 쉬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왜 그때
그 돈 들여가지고 귀한 시간을 거기까지 갔으면 이 포르투갈을 좀 찍고 오면 이 책 읽으면서 훨씬 더 그랬어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좋은 여행자는 저런 아쉬움을 가지지 말고요. 네. 그때 내가 포르투갈을 안 간 이유는 다음번에 더 길게 가기 위해서. 내가 그때 하루 이틀 찍고 떠났으면 나 포르투갈 봤지 이러고 다시는 안 갈 텐데 지금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언제 한번 가야 네, 되는데 여행 준비 기술 그리워하는 153쪽에 나오는 이야기죠. 뭐래? 여행 준비 기술에 그 얘기 나와요. 진짜 153쪽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여행 준비가 취미고 그걸로 책도 쓴 사람이지만 네. 제가 어떻게 진짜 막 200 몇십 개 나라를 다 들여다 봤겠습니까? 포르투갈은 거의 공부를 안 한 나라예요. JYP도 안 가봤어요? 안 가봤죠. 안 가봤을 뿐더러 가려고 구체적으로 공부한 적도 없고요. 네. 포르투갈에는 그 구글 지도에 별이 한 2개? 뭐 이렇게 찍혀 있었을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JYP의 관심권에도 벗어나 있던 곳이죠. 그러니까 들만한 뭔가 딱 그 매력 포인트들을 음. 알지 못했던 나라군요.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포르투갈의 어떤 이미지 그리고 갔다 온 사람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들은 다 그냥 피상적인 거죠. 거기는 되게 뭐 가난하다, 소박하다, 뭐 화려함이라고는 전혀 뭐 거리가 있다. 심심하다. 심심하다. 뭐 근데 좋은 거는 근데 되게 좋다는 분들은 많아요. 갔다 오신 네. 분들한테 뭐가 좋냐 그러면 설명은 잘 못해. 그런 나라여서 그리고 직항도 없고 네.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당연히 가봐야 할 곳으로 마음속에 들어있긴 했으나 네. 구체적으로 여길 가서 루트를 짜고 뭐 이렇게 호텔 뭐 있는지 찾아보고 뭐 꼭 가볼 식당 뭐 이런 거 다 별표 찍어놓고 이런 나라는 아니었는데 네. 이번에 이 책 보면서 별 한 20개 찍었잖아. 네. 진짜. 가고 싶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왜 이 뭐지? 이게 가이드북인지 에세이인지 약간 성격이 불분명하다고 하셨고 그래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약간 그러니까 항상 어딘가를 여행을 갈 때 그 나라에 대한 책을 좀 찾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대한 책을 찾아볼 때 항상 제 마음에 드는 건 없었어요. 늘 어떤 건 너무 감성 막 사진들 그리고 또 어떤 건 너무 지루하고 혹은 어떤 건 너무 방대해서 내가 이것까지 알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약간 항상 그런 책들을 적당한 책 찾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 포르투갈 시간이 머무는 곳이 바로 그 책인 거예요. 맞아요. 저한테는 적당히 역사와 적당히 문화와 어쨌든 가야 될 포인트들이 딱 정해져 있고 왜 이게 너무 방대하면 또 지루한데 맞아요. 그리고 또 이게 너무 얇으면 내가 더 공부해야 되는데 그냥 딱 요 정도의 분량으로 이렇게 신뢰가 가는 말투와 이제 신뢰가 가는 관점으로 이렇게 딱 써져 있으니까 그냥 이거 한 권만 읽고 가면 되겠구나. 약간 최경화 작가님 같은 사람이 나라마다 한 25명 정도 있어서 각 나라마다 이런 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네. 그 중간에 최경화 작가님도 고백을 하지만은 이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책을 섭렵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포르투갈에 대해서 쓴 책들 그리고 또 포르투갈 사람이 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쓴 책들을 굉장히 많이 섭렵을 하신 다음에 어쨌든 본인의 관점에서 큐레이션 해가지고 네. 책 한 권으로 딱 모아놓으신 거잖아요.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저는 저도 이건 최경화 작가님 책임인데 이 책 한 권이면 되겠다. 포르투갈에 대해서는 일단은 물론 JYP는 포르투갈을 진짜로 갈 계획을 세우면 네. 또 사죠. 책을 한 네. 2권 더 살 겁니다. 네. 하지만 일단 진짜 떠나기 직전까지는 더 읽을 필요가 없을 만큼 훌륭한 가이드북이었고요. 네. 이거를 보다 보니까 약간 내가 왜 코로나 이전에 마음대로 갈 수 있던 시절에 포르투갈은 그렇게 한쪽으로 어려운 나라도 아닌데 밀어놨었지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됐고요. 진짜 가볼 걸. 그렇죠. 저는 그리고- 신혼여행 갈 뻔했거든요. 여기로. 후보 되게 강력한 후보지였어요. 그 남쪽에
좋은데 되게 많겠던데 거기 휴양지. 네. 근데 아이슬란드로 이제 바꿨죠 최종. 아이슬란드보다는 포르투갈이 훨씬 나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 아이슬란드도 너무 좋았어서. 아니 그때야 뭐 뭔들 안 좋아하겠어요. 어디를 갔는데. 아이슬란드를 오로라를 보고 싶어요. 겨울에 갔어요? 오로라 본 건 2년 제가 아이슬란드 갔다 와서 너무 또 가고 싶어서 2년 후에 또 갔거든요. 그지? 신혼여행을 겨울에 네. 가진 않았어요. 네, 신혼여행 가을에 갔죠. 신혼여행을 겨울에 아이슬란드로 가는 건 약간 이상한 네. 사람들이. 왜 저는 신혼여행 겨울에 갔었는데. 겨울에 플로리다 이런 데 간 거 아니에요? 스페인 갔어요. 스페인. 스페인 그러니까 네. 네. 아이슬란드는 춥잖아요. 뭐 이렇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춥진 근데 않지만. 겨울에 스페인도 추웠어요. 가니까 막 비 많이 내리고. 자, 이 책을 쓰신 최경화라는 분은 일단 포르투갈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르투갈 사람이랑 결혼을 네. 하셔가지고 몇 년쯤 사셨을까요? 한 10년 이상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스스로 해놓으신 소개를 보면 그림 보고 글 쓰고 바느질하고 여행하며 포르투갈에 산다. 동물들과 달달한 음식에 약하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스페인어, 서양 미술 이런 거를 공부하셨고 이런저런 책들을 쓰시고 뭐 바르셀로나 콜로니아 구엘 등의 오디오 가이드를 한국어로 번역했다. 뭐 요런 프라도 미술관의 그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이런 거를 최경화 님이 만드신 거죠. 나도 못 가본 그 유명한 프라도. 마드리드는 또 못 가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등등의 그러니까 원래 스페인어와 미술 전공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 연애 사연 같은 거는 책에 안 쓰셔서 모르겠는데 포르투갈 분이랑 결혼해서 사시게 되면서 전공을 살려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 요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남들 다 가는데 가는 여행을 경계하고 후기를 믿지 않는다. 취향이 비슷한 여행자들을 가끔 안내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 리스본에서 그 워킹 투어 가이드도 하시나 봐요. 그 마이 리얼 트립 같은 데서 이렇게 네네. 찾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하시겠죠. 그 리스본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포르투갈 사람들은 리스보아라고 네, 하나 그래서 봐요. 책에서도 계속해서 계속 리스보아라고 네.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얘기를 종합하면 이분은 포르투갈과 관련해서 가장 우리에게 훌륭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최적임자다. 아니 그리고 그 포르투갈에 관련해서는 한국인 최고 전문가 아닌가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이 책을 넘어서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안내를 해주는 거에 있어서 없을 것 같아요. 같아요. 역사부터 없을 것 같아요. 개괄해가지고 네. 이렇게. 그 역사 부분은 사실 제가 예상 혹은 저의 기대보다 더 길고 복잡했습니다. 사실 약간 힘들었어요. 그 맨 그래요? 앞부분은. 네. 역사 아니 그리고 JYP 약한 고리가 또 역사잖아. 특히 세계사. JYP 세계사 사실 한국사도 뭐 그다지 한국사도 근데 이전은 좀 약간 꽝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뭐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다 꽝인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JYP는 여행 다니시다 보면 그 왜 뭐 성당이라든지 이런 거 좀 역사를 알고 가는 게 재밌잖아요. 그럼 좀 공부하고 안 가세요? 하는데 자꾸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그 오래된 성당이나 오래된 무슨 요새 이런 거 가는 시간에 주로 현대미술관을 갑니다. 미술관은 그래서 역사 공부할 거 없으니까 감각만 역사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그 맛집 찾아다니고 유럽사 책 좀 읽었던 저로서도 포르투갈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네. 포르투갈하고 스페인하고의 뭐 이런 관계라든지 이런 건 참 뭐 재밌고 옛날에도 무슨 먼 나라 이 나라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저기 보긴 했는데 맨날 까먹었던 거를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 포르투갈 사람들은 스페인에 대해서 요런 느낌을 갖고 있겠구나 정도. 그리고 저는 또 이번에 읽으면서 참 제가 편파적인 사람이구나. 그 교양의 이 그런 게 좀 편파적이었고 편향적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느꼈죠. 이 포르투갈 관련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너무 많이 하는 부분이 딱 하나가 카네이션 혁명. 그 1974년에 군부 독재. 정말 너무 YG님 끝나는 그 대목은 또 제가 여기는 오히려 너무 간략하게 써놔서 좀 그게 불만이었어요.
아니 훨씬 더 이야기가 많은데. 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방금 그 카네이션 혁명도 훨씬 더 이야기가 많다고 네, 하셨잖아요. 훨씬 더 이야기가 많죠. 제가 최경화 작가님 책을 보면서 놀랐던 게 제가 이게 YG님 책 읽으면서 감탄하는 여러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왜 강한 과학도 한 권마다 너무 방대한 고전을 3쪽에서 5쪽 사이에 굉장히 요약을 재밌게 잘 하시잖아요. 되게 큐레이팅 능력인데 최경화 작가님도 혼비님 말하는데 저 고개 끄덕이고 있어. 지 칭찬하면 다 맞대. 아니 근데 이게 저희가 정리된 걸 보니까 그렇지 아마 포르투갈의 역사도 되게 방대할 거고 여기서 도대체 뭘 떼서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것인가를 고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고 맞아요. 또 그걸 고른 다음에 방금 카네이션 혁명 얘기도 했지만 한 사건마다 또 할 얘기가 한 권이잖아요. 한 권, 2권인데 또 거기서 또 골라내야 됐고 그래서 굉장히 엄선해서 고르신 것을 게다가 그냥 쓰면 안 되고 이제 유적지와 같이 링크를 시켜서 정리를 64페이지 안에서 다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대단했어요. 탁월한 능력이었어요. 네네네. 정말 저게 조금만 더 길었으면 JYP는 포기했을 텐데 네. 포기하지 않을 만큼 간략하게. 그래도 또 이게 읽다 보니까 이게 참 그렇구나. 참 네. 역사가 복잡하면서도 다이나믹하고 네. 흥미진진하네. 네. 그럼 또 이때 왜 여긴 또 얘랑 또 사랑에 빠져가지고는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카네이션 혁명 부분만 눈 반짝반짝 빛내면서 그래 맞아 74년에 카네이션 혁명으로 군부 독재가 무너졌지 민주화가 되었지.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니코스 플란차스라고 하는 네. 되게 유명한 네. 그리스 출신의 정치학자가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이랑 그리스의 군부 독재를 비교한 군부 독재 그 붕괴의 드라마라고 하는 책을 낸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걸 또 이제 열심히 세미나하면서 읽었었던 기억이 막 기억도 나고 막 그러면서 네. 그 이제 그 부분이랑 네. 그리고 또 최경환님이랑 되게 동료의식을 느꼈던 게 네. 제가 또 달달한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달달한 거는 진짜 먹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네, 달달한 진짜, 네. 멘트라든지 이런 거, 달달한 분위기 이런 건 안 네. 좋아하는 네, 걸로. 달달한 알고 있습니다. 멘트, 달달한 분위기는 이 책에도 안 나옵니다. 네, 그 신랑이랑 이야기 좀 쓸 이야기 연애 스토리 정도라도 좀 풀어 볼 만한데도 그런 것도 전혀 제가 봤을 때 없어요. 그건 나중에 한 권으로 지금 모아 두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아쉬웠어요. 그게 없어서. 아니 네. 근데 여기에 뜬금없이 로맨스 들어가면 저는 이상하잖아요. 이제 뭐 나중에 길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그 가이드북의 성격을 틴 뒤쪽 3장. 한 3분의 1, 네. 4분의 1, 그 부분을 빼고 그건 어차피 다른 가이드북에도 대충 비슷하게 나오니까 네. 그 페이지에다가 어떤 개인적인 러브 스토리라든지 나는 어쩌다가 포르투갈에 살게 되었나라든지 여기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뭐 애환 에피소드 아니 나는 반대했어요. 이런 게 저도, 들어가도 되지 않았을까. 그건 아예 독자적인 책 한 맞아요. 권으로 따로 하시고 그냥 그게 빠지면은 또 우리는 책을 또 한 권 더 사야 되잖아. 맞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예요? 네, 저는 네. 저는 이 체제 괜찮았고요. 그 제가 달달한 것 때문에 동료의식을 느꼈다는 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 에그타르트 좋아하는데 네. 에그타르트가 그 포르투갈에서 왔고 포르투갈에 가면 원조 에그타르트 가게들이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뭐 어디선가 있었어요. 풍문으로 제가 네. 들어가지고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항상 왜 프랑스 아니고 포르투갈일까 생각했는데 그 해답이. 해답을 네. 책에서 찾고 나서 내가 너무 음흠. 유레카 이래가지고 그치. 제가 음. 네. 집에 와이프한테도 내가 얘기하고 네. 우리 10살 동거인한테도 알려줬어. 알려주고 그거 알려줄 때 에그타르트라도 한두 개 사가가지고 주면서 네. 알려주지 그랬어. 말로만 알려줬지? 내 말로만 알려줬죠. 근데 진짜 달달한 거 좋아하는데 사람은 달달하지가 않아. 근데 포르투갈 달달한 거 진짜 맛있어요. 맛이 타르트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안 맛있을 것 가봤다면서. 같아요. 저는 안 가봤는데 제가 홍콩 살았잖아요. 아, 근데 이제 마카오 마카오가 옆에. 네. 거기 포르투갈 음식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음. 거기서 포르투갈 음식들을 자주 먹었는데 포르투갈 음식이 진짜 맛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침 포르투갈 넘어가. 디저트를 좀 서울에서라도 네. 찾아서 먹고 싶어서 네. 포르투갈 디저트
뭐 이런 거 검색을 좀 해봤는데 없어요. 없어. 진짜 타르트밖에 없어요. 없어요. 타르트 네. 빼놓고는 없어요. 그렇군요. 자, 우리 그 쉽게 여행을 못 떠나는 코로나 시절에 한 번도 코로나래 포르투갈에 가본 적이 없는 세 사람이 지금 책 한 권 읽고 포르투갈에 관한 이야기를 열심히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많은 포르투갈 관련 수다와 그리고 책에 나오는 미처 몰랐던 재밌는 이야기들, 에피소드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